오픈 당시에 그때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, 학생이었다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했다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? 저는 다둥이 아빠입니다. 너무 큰 복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하지만 하지만 가정에 좀 더 쏟아야 될 에너지들이 많죠. 그리고 특히나 우리 와이프 아우. 안녕하십니까. 양생의학의 양원장 채널의 양승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한방병원 원장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들어볼게요. 네네. 첫 개원은 한의원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큰 한방병원을 개원하셨잖아요.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? 일단 처음에 제가 졸업하고 의학계열들은 이제 군대를 공보위라고 하는 보건소 근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한 3년간 근무하고, 제가 첫 개원은 제 기억은 얼핏 2008년 정도? 그때였을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냥 제 한의원을 가지고 싶어서 명동에 한의원을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. 처음 나의 병원을 갖게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진짜 두근두근 하는데요. 말 그대로 기대와 설렘의 두근두근도 있지만 그만큼의 무서움, 두려움의 두근두근도 있어요. 오픈 당시에 그때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, 학생이었다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했다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? 거의 다 대출로 했죠. 난생처럼 그렇게 큰 돈을 대출을 일으켜서 병원을 만드는데, 그때는 진짜 정말 한 달간은 밤잠을 잘 못 잤습니다. 네, 개원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나요? 말리죠. 가족들도 말리고 다른 데 가서 좀 더 배우고 이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,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오히려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렇게 한의원에 한방병원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? 처음에는 한 25평 내외의 규모의 한의원에서, 그 다음에는 한 50평 가량 되는 한의원까지 확장돼서 잘 넘어갔는데, 명동이라는 동네는 일반 진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방적인 진료를 하는 것들도 꽤 큰 포션이거든요. 모든 자영업자의 구렁텅이였던 코로나가 오게 됩니다. 명동 자체의 상권들이 다 다운되면서 저도 아쉽게도 그때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은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. 환경이 그렇게 되면서 첫 실패를 겪게 되죠.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. 근데 또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처지더라고요.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, 다음에 내가 또 일으켜 세워야 될 의료기관, 병원은 어떤 쪽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,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한방병원의 어떤 컨셉을 잡는 게 앞으로는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한방병원까지 오게 된 거죠. 한의사 중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는 한의사분들이 많진 않아요. 제 때는 한 학년에 한 10%에서 20% 사이 그 정도가 병원으로 들어가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전문의 수련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 한방병원을 오픈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은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, 그럼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뭐냐? 법적으로는 병원이라 함은 30병상 이상의 입원 치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병원이라고 합니다. 거기서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를 동시에 다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한방병원이라고 해요. 많이들 그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.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한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에서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합쳐서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형태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라면 한방이 뛰어난 부분도 있고 양방이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. 근데 그거의 장점을 교묘하게 잘 버무려서 환자분이 더욱더 빠르고 뛰어나게 회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제일 큰 보람이 되는 거죠. 그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아무래도 개원 초기죠.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절하고 중재하고 합의하고,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는데요.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. 한 달에 한 번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도 업무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일 겁니다. 그런데 사람이 60명이잖아요. 평균적으로 하루에 2건의 실수 트러블이 납니다. 저는 일단은 매일매일 서로의 업무 효율성을 조절하는 게 제일 큰 업무였고 부담이었어요. 만약에 다시 개원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. 다시 똑같이 한방병원을 개원할 것 같으신가요? 지금의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. 다 경험해보고 했으니까.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고주파를 사는 것보다 그때 아파트를 샀으면은 훨씬 더 한 2배, 3배 뭐 그렇게까지 벌었는데, 저는 저걸 사는 걸 선택을 했고, 근데 이 경험이 리셋된 그 시대로 간다면은 다시 똑같이 할 것 같아요. 병원장님으로 계시면은
네네. 일 바빠서 가정이랑 병원 사이에 균형 잡는 것도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. 저는 다둥이 아빠입니다. 너무 큰 복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하지만 하지만 가정에 좀 더 쏟아야 될 에너지들이 많죠. 그리고 특히나 우리 와이프 아우 애들 셋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만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간절한 거죠. 저는 여태까지 한방병원 오픈하면서 정시 퇴근한 적은 없어요. 9 to 6 근무로 잡고 있지만 5일 이해할 거예요. 정시 퇴근을 한 게. 지쳐서 돌아가면 저도 이제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뭘 하기도 그렇고. 그래서 그 균형 잡는 게 제일 힘든데 웬만하면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선언을 했죠. 우리 와이프는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긴 할 건데 일단은 나는 지금은 일이 우선인 것 같다 라고 선언을 하고 집안의 가족도 혈연으로 이어진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이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봄단 가족분들, 직원분들 우리 직원분들 60명 정도 되시는데 직원분들이 가정당 3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제 업계에는 그렇죠 거의 100에서 200인분의 또 가족들이 있는 거고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은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제 봄단 가족 챙기는 거를 한 70% 우리 양씨 가족들 챙기는 걸 한 30% 와이프와 이제 협상을 그렇게 해서 딜을 했습니다. 한방병원 개원을 꿈꾸는 그분들한테 이건 꼭 알아놓고 개원을 해라 이렇게 한마디 네. 해주신다면. 한의원을 하다가 한방병원을 할 때 모든 게 10배다. 원하는 규모가 있으면 그거보다 줄일 수도 있고 지금 저희 병원이 70병상 규모 정도인데 한의원 때 했을 때의 딱 10배의 모든 비용과 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더라고요. 모든 게 10배씩 들어가지만 아웃풋은 10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. 그럼 그 아웃풋을 메꿀 만큼의 나한테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. 저는 그거는 사명감이라고 봅니다. 그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병원장으로서의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요. 한방병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고 병원장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. 모든 것이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마음먹기에 달린 부분이고 충분히 지금 내가 행복하고 사회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위치에서 보람을 느낄 때 그 삶은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. 네, 저는 행복합니다.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